지금부터 소상공인의 자체 플랫폼 개발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방안 토론회 경기도 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원내 저희 의총이 있었고 본회의가 있었는데 조금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조금 지체되고 있어서 원래 이 소상공인 자체 플랫폼 가능한가에 관련된 행사를 사전에 좀 먼저 진행을 하기로 하고 여러 의원님께서 또 함께해 주시려 하셨는데 같이 또 많은 분들이 또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많은 또 시간을 우리 당대표님도 방금 전에 오셨고 함께 해주셔서 큰 힘이 된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전쟁과 같은 지금 코로나 상황이 2년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정말 많은 고통을 받았죠. 이 과정에서 많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숫자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OECD 회원국가 중에서 코로나 자영업자들이 월등히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사실 경쟁력 관련돼서 숫자를 줄여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 양질의 일자리가 많다면은 자영업자 숫자가 이렇게 많을 리가 없겠죠.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가 극복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사실 플랫폼이라는 이 새로운 여러 가지 이 새로운 우리한테 과거랑 틀린 비즈니스 모델이 나왔습니다. 플랫폼 기업과 자영업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긴 합니다. 저는 초창기 때 플랫폼 기업과 많은 투쟁도 해봤고 대결도 해봤습니다. 디지털이라는 문제는 오랜 우리한테 주어진 숙제이기도 합니다. 이 상생이라는 이야기도 사실 많이 쓰여진 이야기도 합니다. 또 규제라는 이야기도 우리한테 많이 접했던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이 상생이라는 말을 잘못 풀면은 그동안은 정보주도로 상생이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면 이제 사실 일시적인 것밖에 안 됩니다. 팔을 비틀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시장주도의 상생이 돼야 되는 거고요. 한쪽에서는 또 규제라는 부분을 규제 완화라는 부분을 풀게 되면은, 정말 제대로 기업이, 독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난제가 생기고, 또 새로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관련된 새로운 시장이 난립할 수 있는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대기업, 플랫폼 기업과 자영업 소상공인들이 힘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생깁니다. 사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그렇게 하기가 어렵죠. 또 한편으로는 대기업들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기업 윤리라는 거를 지켜가면서 한다는 것을 바라는 것도 어렵습니다. 기업은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됩니다. 그때 국가에서 또 과도하게 개입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시장에서 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힘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전환이라는 부분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인데 이미 플랫폼 시장은 거대하게 됐고요. 저는 여기서 해결해야 될 몫이 과거의 보험사와 보험 대리점의 관계에서 사실은 모티브를 좀 얻고자 합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이런 고민의 물꼬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플랫폼이라는 하나의 지류가 요새 배달 앱에 관련된 부분인데 그런 과정에서 이 배달의 공공 앱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이미 배달 관련된 부분들이 워낙 과도한 수수료가 올라가고 정작 배달 관련된 회사들은
이득을 취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득에 비해서 비춰지는 여러 가지 관련된 부작용들이 도출되는 거죠. 근데 왜 그러냐면 이 소상공인들이 제대로 디지털에 대해서 제대로 적응을 못하는 부분이 생겼던 겁니다. 교육이라든지 좀 알면 되는데 또 본인들이 갖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 DB와 그다음 데이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쉽사리 자신의 마케팅을 활용할 수 있는 기법도 좀 부족한 거죠. 그럼 여기서 과연 거대한 마케팅 집단으로 바뀐 수익 구조가 바뀐 거고 실질적인 내용이 좀 부족한데 소상공인 스스로 자체적으로 과거에 가게에서 자체 배달하는 거를 좀 말고 공공 개발 앱을 국가 주도로 아니면 지자체 주도로 했을 때 디지털 전환을 하고 적응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으려느냐. 여기서 사실 좀 저희가 해답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디지털 적응도 해낼 수 있는 부분이 또 필요하고 차근차근 처음부터 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기업의 불공정한 부분, 일방적인 부분도 문제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의 디지털에 관련된 적응도, 배달 시장에서의 DB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이거를 먼저 그것이 제일 첫 번째 원초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거기서 공공 애플리케이션에 관련된 부분을 대기업과 공생관계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예산이라는 것을 국가가 처음에 약제돼서 도와줄 수 있겠지만 언제까지, 왜, 계속 이런 문제가 논리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복지와 지원과 그 다음에 경쟁력 강화는 또 따다른 결이 돼야 될 수 있다는 점도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우리가 먼저 자각해야 되는 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어쩔 수 없이 대자본과 첨단 기술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스스로 자각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해야 됩니다. 지금의 상태를 받아들여야 되든지 우리가 스스로 진화를 하면서 같이 협력이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협력 모델을 만났을 때 대기업은 절대 일방적으로 플랫폼은 종속시킬 수 없고 힘의 균형이 맞았을 때 그것은 국가가 주도하는 상생이 아니고 시장에서의 상생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랬을 때 내 가게에서 사람을 뽑아서 배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지역 단위, 면 단위, 가게 50개, 100개에서 커뮤니티 단위로 배달 앱을 만들어서 그것이 연합을 만들 수 있는 부분. 거기서부터 시작을 성공 사례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 작은 성공 사례가 공공 웹의 또 다른 모델이 될 수 있고 최소한의 비용의 성공 모델로 다가가지 않을까. 그것이 새로운 시도 아닌 시도의 척도가 되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대규모 자본의 리스크를 소상공인이 스스로 견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플랫폼이라 거창하게 말을 하지만 엄청난 광고비, 홍보비로 첨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현재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적인 플랫폼 회사들이 결국 홈페이지 하나 갖고 애플리케이션 하나에 불과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좀 같이 좀 해주시고 오늘 훌륭하신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우리 대표님, 원내대표님도 오셨는데 함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주신다면은 정말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문제가 좀 함께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여러분 함께 우리 가치의 실현을 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실 지난 코로나19 때문에 소상공인들께서 힘드셨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힘 많은 고민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코로나 이후의 삶에 대해서 과거와 같은 회복이 이루어질까 그런 고민도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보편화된 그런 비대면 서비스들에 대해서도 이런 오늘도 언급되었지만은 공공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안이 가능한지를 살피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가지 간과하면 안 될 것은 지금까지 여러 공공 플랫폼 시도가 있었지만은 초기에 반짝 관심을 받는 걸 넘어가지고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한 사례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것에 예외가 있다면은 조세, 재정을 투입해가지고 할인율을 상당히 제공하는 형식의 그런 서비스 외에는 사실 민간에서 하는 서비스에 비해서 이용성을 확대하기 어려웠던 측면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소위 지역 화폐로 대표되는 10% 할인 서비스들의 어떤 보급이었는데요. 결국 이것을 사업을 수행할 주체가 누구인지도 불분명해진 경우가 있고, 그래가지고 지속적인 연구 개발이 되지 않고 신상품 발굴이 되지 않으면은 그 10% 할인 효과만으로는 보편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제가 확인했기 때문에 오늘 이 토론회를 통해 가지고 저는 그것을 뛰어넘는 인센티브와 방식을 좀 고민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오늘 토론회로 그 고민이 끝나진 않겠지만은 당장 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비용 구조를 저희가 합리적으로 들여다보고, 예를 들어 배달 음식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폭증하는 배달비 부담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배달비 부담의 확산이라고 하는 것은 배달비 인상과 더불어서 많은 이제 배달 종사자분들을 이 음식 관련 배달 종사업으로 끌어들이게 되고, 그러면 또 다른 영역에 또 이 공급이 부족하게 되면서 최근에 서울에서는 제가 여의도에서 술 먹고 차를 타고 차를 이제 끌고 대리운전 시켜가지고 상계동에 돌아갈 수가 없게 됐습니다. 예. AI가 추천한 요금 딱 켜자마자 7만 원 뜹니다. 예. 그러면 이건 차를 버리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금 산업 전반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우리의 이 비대면 그 온택트 시대의 어떤 사업 구조라는 것을 소상공인들이 정확히 파악하고 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을 통해서 우리 최승재 의원님 항상 많은 고민하고 계시지만은 어떤 새로운 인센티브라든지 새로운 어떤 가능성들을 많이 모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항상 저희는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함께 호흡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대안을 찾아 나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승민입니다. 국회에 오랜만에 와봤습니다. 최승재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이런 토론회를 마련하셨다고 해서 다른 일정 다 제쳐두고 여기에 인사 좀 드리러 왔습니다. 오니까 우리 반가운 이준석 대표님도 오랜만에 뵙고 이 권성동 원내대표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 산자위 위원님들, 의원님들 많이 오셨는데 저 선배 의원님께서 저한테 하신 농담이 국회에는 산자와 죽은 자가 있다. 산자위 위원님들께서 아주 긍지를 가지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경기도에 소상공인 연합회, 외식업 외식업회 많이 오셨습니다. 이승환 상인연합회장님, 이상백 소상공인연합회장님, 또 방대환 외식업 중앙회 경기 남부지회장님, 또 많은 분들 오셨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하나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플랫폼이라는 말이 나오고 나서 늘 보면 제도라는 것은, 정책이라는 것은, 법이라는 것은 경제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뒤따라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상화폐가 그랬고요. 늘 법과 제도는 뒤따라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제 뒤따라가고 있는 중인데 그 와중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달의 민족하고 또 비슷한 게 택시 할 때 카카오라는 데가 플랫폼을 힘을 가지고 직접 택시를 합니다. 본래 망이나 플랫폼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자기가 직접 사업을 하면 그러면 불공정 거래나 독과점의 어떤 횡포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돈을 벌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 플랫폼 노동자들
또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 직접 사업을 하시는 사장님들, 소비자들 이 사이에 정부가 어떻게 룰을 세우고 어떤 도움을 지원을 드리는 게 좋으냐, 이 문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여기에는 돈의 흐름뿐만 아니라 배달 노동자들의 어떤 생명이나 안전이나 이런 문제까지 포함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경기도에서도 그런 거를 이제 하려고 배달 특급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 배달 특급이 지금 계속 잘 될 수가 없는 구조가 되어 있고 오늘 발제해 주시는 분 또 패널에서 아마 그런 거는 충분히 지적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여기 소상공인들의 자체 플랫폼 개발은 가능한가? 자체 앱을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하실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만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방금 이준석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께서 주민들한테 돌아갈 혜택, 여러분의 혜택,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노동자의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인센티브 구조를 아주 잘 디자인을 해서 이게 1, 2년 가다가 망해서는 안 되는 문제니까 정말 잘 디자인해서 지속 가능한 그런 앱을 만드셔야 됩니다. 저는 경기도지사 예비 후보로 지금 있습니다만 만약 제가 도지사가 되면 여러분들께서 추진하시는 이게 배달 특급과 같이 그렇게 실패가 너무나 명백하고 국민 세금만 먹는 2021년에 경기도만 쓴 게 129억이라고 들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장 쓴 돈 빼고요. 그게 다 경기도민들의 세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잘 디자인을 해주시면 이게 정부가 운영 대행사를 지정해서 그 운영 대행사가 일부 수익을 가져가고 정부는 그냥 지정만 하고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니라 정부는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께서 이런 걸 하는데 돕고 소상공인들께서는 이걸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 모델로 시장에서 통하는 모델로 만들 거냐, 거기에 좀 전념을 다해서 잘 개발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고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게 어떻게 진도가 나가는지 저도 유심히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 제가 도지사가 되면 할 일을 다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권성도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최승재 의원님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아주 대변인입니다. 그리고 우리 당에서 그 소상공인들의 권익 옹호를 위해서 가장 목소리를 높여주시는 분인데 역시 또 세미나 주제도 또 소상공인들을 위한 플랫폼 개발을 잡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일로 오면서 이게 무슨 주제로 세미나를 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부끄럽습니다만은 배달 앱을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혼자 있을 때 제 딸내미한테 아빠 뭐 먹고 싶으니까 좀 시켜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카카오 택시 앱도 없습니다. 그래서 딸내미 보고 차를 불러달라 그럽니다. 그런데 제가 기재위에 20대 때 기재위에 있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그 신용카드 수수료가 높다고 서울시에서 신용카드 가맹점을 만들어 가지고 수수료 0% 그 신용카드를 했는데 정말 실적이 조조하더라고요. 이용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민간 개발업자들하고 민간 회사하고 공공기관의 경쟁력 차이가 거기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배달앱도 아마 그러한 문제에 직면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잘 모르고 앉아 있었는데 우리 유승민 선배님이 말씀을 딱 들으니까 제가 오늘 공부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잘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거는 이것 또한 유선이라고 생각이 돼서 여하튼 우리 최승재 의원님 잘 연구하고 개발해서 정책이 필요하면 제가 원내대표로서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그 말씀만 드리고 인사말에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감사합니다.